와우! 달슨의 라이브! 어우, 정우영 선수 아주 잘해주고 있습니다. 요즘 유럽에선 손흥민 선수만 빵빵 터지는 게 아닙니다. 독일 무대에서 뛰고 있는 정우영 선수도 절정의 골감각 정말 잘해주고 있는데요. 독일 프라이부르크에서 정우영 선수가 뛰고 있는데 지난 주말 많은 분들이 보셨을 겁니다. 이 상대가 도르트문트였는데 이 경기에서 그야말로 뭐 환상적인 골 포함을 해가지고 최고의 플레이를 좀 보여줬습니다. 프라이부르크의 이제 4-4-2 포메이션에 정우영 선수가 이제 최전방 공격수로 아주 자유로운 역할을 좀 보면서 막 뛰어줬는데 49분에 그리포가 딱 연결해주니까 그 오른발로 원터치로 잡아놓고 왼발로 그냥 때렸는데 와 제대로 임팩트 걸렸죠. 상대 이제 도르트문트의 골키퍼가 마비니치였는데 점프를 했는데 뭐 거의 뭐 손을 어떻게 쓸 수가 없는 기가 막힌 코스, 기가 막힌 속도로 좀 볼이 날아가면서 그대로 좀 네트에 꽂혔습니다. 이 경기 이제 그 제가 중계했던 ESPN 해외 중계진 쪽 한번 들어봤더니 정말 극찬 찬사 막 이런 거 막 하더라고요. 골 들어가니까 막 격앙된 목소리로 원더풀 스트라이크 이런 얘기하면서 또 이 친구들 그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단어 막 강조하려고 붙이는 거 막 슈퍼 골 막 이런 얘기하면서 근데 진짜 너무나 환상적으로 잘 들어갔습니다. 근데 정우영 선수가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원래 이제 오른발을 잘 썼던 선수인데 왼발도 상당히 노력을 해가지고 잘 쓰게 되죠. 그래서 양발잡이처럼 쓰게 되는데 최근에 이 왼발의 감각이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런 거 보면서 많은 분들은 속도도 그렇고 야 약간 좀 손흥민 선수의 향기가 난다 이렇게 좀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어쨌든 양발 정말 잘 씁니다. 또 3분 뒤에 정우영 선수가 이 경기에서 그냥 백킬로 탁 뒤로 돌려준 게 기점이 돼가지고 그리포 그 다음에 이제 슈미트로 연결되는 결승골이 딱 들어가면서 프라이부르크가 2대1로 도르트문트를 잡았습니다. 이러면서 이제 프라이부르크가 8위까지 좀 올라가 있는데 이러면은 유럽클럽 대항전에 뭐 챔스건 유로파건 간에 한두 경기 차로 좀 좁혀놨기 때문에 프라이부르크도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입니다. 정우영 선수의 이번 그 활약이 더 의미가 있는 건 아무래도 상대가 지금 도르트문트 때문에 그렇죠. 물론 도르트문트가 지금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좀 위기에 빠져있다 이런 얘기도 좀 드는데 그래도 이제 이번 선발을 보면 아유 쟁쟁한 선수들 다 있잖아요. 괴물 홀란드 있죠. 제이든 산초는 이적을 왜 그래가지고 제이든 산초 있죠. 뭐 마르코 로이스 있죠. 후멜스 있죠. 아칸지 있죠. 등등등등 정말 이름감 있는 선수들이 이만큼 있기 때문에 지금 제가 선발 라인으로 한번 양팀 띄워드릴게요. 이렇게 놓고 보더라도 진짜 화려하잖아요. 예. 도르트문트 같은 경우는 이런데 여기서 정우영 선수가 정말 대단한 활약을 한 겁니다. 선발로 딱 출전해가지고 한 70분 정도의 교체돼서 나왔으니까 뛰면서 전방 공격수 되게 자유롭게 뛰어줬습니다. 전방 투톱에 이러긴 한데 약간 세컨 쪽에서 포지션 국한하지 않고 막 뛰어줬는데 유팅 2개 키패스 하나 거기서 또 한 골 하나의 기점 이렇게 만들어 공격을 계속 이끌었고요. 또 히트맵도 제가 하나 좀 보여드릴 텐데 히트맵 보면 와, 진짜 안 찍은 데가 없죠. 이건 뭐 진짜 전방부터 미드필더까지 뭐 다 띄워주는 하면서 공격을 할 때 수비할 때 압박하는 거 다 해주니까 공수 역할을 감독은 당연히 예쁠 수밖에 없죠. 이렇게 골도 넣고 뭐 압박 플레이도 하고 전술적으로도 많이 뛰고 이러다 보니까 후스코어드에서도 양팀 합쳐서 정우영 선수에게 최고 평점 7.9점을 줬습니다. 정말 요즘은 정우영 선수 골이나 플레이 보는 재미가 좀 쏠쏠한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런 거 있잖아요. 정우영 선수의 최근의 이 활약이 더 와 할 수 있는 건 이게 대단한 반전이라서 그렇습니다. 정우영 선수가 이제 전반기만 하더라도 좀 선발로 뛰는 거 보고 싶다. 많은 분들이 그러셨잖아요. 왜 정우영 선수가 좀 기회 좀 잡았으면 좋겠는데 왜 이렇지? 이번 시즌 분데스리가 개막 경기 슈투트가르트와의 경기 때 정우영 선수 선발로 나왔어요. 그랬는데 이제 후반에 교체돼 나갔죠. 근데 그날 좀 좋지가 않았어요. 폼이. 그러다 보니까 그 이후에는 분데스리가 경기만 놓고 보자면은 뛰었던 경기는 모두 교체로만 11경기가 됐을 거예요. 그리고 아니면 뭐 그냥 벤치에만 앉아있다가 경기를 기다리다가 못 뛴다든지 이랬단 말이죠. 그래서 이거 좀 더 많이 뛰어야 되는데 이랬는데 1월이 딱 되면서 분위기가 바뀌고 기회가 찾아옵니다. 1월 말에 그 슈투트가르트와의 경기 때 딱 선발로 나와. 이게 분데스리가만 놓고 보자면 4개월 만에 선발 기회를 잡은 겁니다. 근데 이럴 때도 선수들은 이렇게 기회를 잡았을 때 뭔가 보여줘야 되거든요. 딱 4개월 만에 선발로 나오니까 와 패스 받아가지고 그때도 왼발이었잖아요. 수비수 제껴내고 골키퍼 보면서 그대로 왼발로 때려가지고 골을 만듭니다. 예. 그러면서 그 이후에 이제 확 쳐 올라가니까
볼프스부르크 경기 또 선발, 이번 도르트문트 경기 선발. 그래서 최근에 3경기 연속 선발로 출전하면서 골도 2골이나 정말 최고의 활약을 좀 보여주고 있는 거죠. 자, 정우영 선수의 올 시즌 그 출전 경기를 종합해 보자면 4경기 선발, 11경기 교체, 총 15경기 출전해서 3골을 넣고 있는데, 최근에 얼마나 좋냐면 그 4번의 선발이라고 했는데 이 중에 3경기 선발이 최근에 다 이루어진 거고요. 3골을 넣었다고 했는데 요 2골이 최근에 다 넣은 겁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확실히 정우영 선수가 확 올라왔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제 많은 분들이 아니 정우영 선수가 어떻게 이렇게 달라질 수 있는 거예요? 아니 뭐 출전하는 거 자체가 선발 기회 잡는 거 자체가 어려웠다라고 막 얘기했었는데 이건 뭐 팀에서 최고 평점 받고 뭐 감독이 최고라고 막 극찬하고 이러는 게 이거 어떻게 이런 대반전이 이루어진 겁니까? 이유를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일단은 그 살라이라고 이성 공격수가 좀 다쳤어요. 예. 헝가리 출신의 선수인데 이 선수가 약간 오른쪽이라든지 세컨 쪽에서 많이 뛸 수 있는 선수인데 이 선수가 이제 발목 인대를 좀 다쳤습니다. 그래서 이 선수가 빠진 상태에서 공격진에 좀 변화가 좀 필요했죠. 그러면서 정우영 선수에게 좀 기회가 좀 돌아간 거고요. 근데 이제 이것만 있어요. 이럴 수는 있어요. 그러면 뭐 그냥 살라이가 빠졌기 때문에 그 자리를 메운 겁니까? 꼭 그렇진 않습니다. 살라이가 빠진 상태에서 사실은 다른 공격수들로 채울 수도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뭐 루카스 웰러, 데미로비치, 그다음에 페데르센, 그리포 이런 조합으로 다르게 꾸릴 수도 있었는데 여기에 슈트라이 감독은 정우영 선수를 중용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번 도르트문트 경기만 보더라도 데미로비치 선수를 이렇게 앞쪽에 갖다 놓고 약간 세컨 쪽에 정우영 선수, 약간 왼쪽에 그리포, 오른쪽에 루카스 헬러 이렇게 좀 세워놨습니다. 이거는 이제 정우영 선수를 톱으로 세컨으로 좀 중용을 하고 있는 건데요. 그 슈트라이 감독은 원래 프리시즌 때도 정우영 선수를 톱자원으로 분류를 했고 굉장히 중용을 했어요. 그래서 올 시즌 좀 중용하겠다는 뜻을 공개적으로 내비쳤었죠. 그래서 이제 개막 경기도 선발로 출전시켰던 건데, 근데 이제 이게 첫 번째 그 개막 경기에 나왔을 때 약간 좀 활약이 좋지 않았어요. 몸이 좀 무겁다는 느낌이다 보니까 조금 이제 감독 입장에서는 조금 기다려야 되나? 조금 이게 시간을 두고 좀 지켜봤던 거죠. 그런데다가 다른 선수들이 기회를 잡았는데 좀 플레이가 좋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정우영 선수가 조금 기회를 얻지 못하는 그런 흐름이었는데, 이게 살라이의 부상과 더불어서 기회가 왔고, 그 기회에서 정우영 선수 딱 보여주니까 오케이, 내가 원래 쓰려고 했던 정우영 선수 폼이 올라왔구나, 이렇게 본 거죠. 그리고 이 전술적으로도 슈트라이 감독이 정우영 선수 굉장히 좋아해요.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물론 백스리를 쓸 때도 있지만 슈트라이 감독은 이제 백포 기준으로 해서 두 줄 수비 4-4-2를 쓰게 되는데, 앞쪽에 있는 공격수가 굉장히 빨라야 하고, 기본적으로 4-4-2 쓸 때는 수비를 하다가 빡 치고 나가야 되기 때문에 빨라야 되고 굉장히 활동량도 많아야 돼요. 이 압박에도 가담해야 되고, 여기에 딱 부합하는 선수가 정우영 선수라고 하는 거죠. 이번에도 보면 그 정우영 선수가 도르트문트 경기 때 히트맵도 보여드렸지만 굉장히 많은 위치를 다 띄워주고 있잖아요. 전방 압박, 활동량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수비의 압박뿐만 아니라 굉장한 속도감을 갖고 있잖아요. 이번 도르트문트와의 경기 때도 순간 최고 스피드가 31.9km 시속이 나왔어요. 네. 이거는 도르트문트의 제이든 산초보다 빨랐던 겁니다. 제이든 산초가 31.8이었거든요. 정우영 선수가 오히려 빨라요. 사실 정우영 선수가 오른쪽 측면 윙어부터 시작해서 뭐 전방까지 다 볼 수 있는 선수인데 굉장히 빠른 발을 갖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두줄 수비 4-4-1을 쓰는 슈트라이 감독 입장에서는 활동량도 이렇게 많은데 속도감도 있고, 근데 최근에 골까지 넣어. 안 쓸 수가 없죠. 이런 이유 때문에 최근 좀 중용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도르트문트 경기 끝나고 슈트라이 감독이 인터뷰했잖아요. 그러면서 정우영 선수에 대해서 정말 빨랐다고, 미친듯이 뛰었다고 딱 그 얘기예요. 그래서 중앙 공격수로 계속해서 뛸 수 있을 거다, 정우영 선수를.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뭐 백스리로 돌아가게 된다면, 지난번도 한 경기도 그렇게 뛰었으니까, 그러면 정우영 선수를 약간 측면 쪽에서 움직이게 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어쨌든 슈트라이 감독은 정우영 선수 굉장히 높게 평가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다가 정우영 선수가 이 소화할 수 있는 포지션이 굉장히 많잖아요. 제가 또 하나 이제 좀 자료를 좀 보여드리면, 정우영 선수는 사실 오른쪽에서 더 많이 뛸 수 있지만 왼쪽도 가능하고요. 뭐 양발 다 쓰니까 전방도 가능하고 세컨도 가능하고 약간 공격형 미드필더까지도 가능해요. 이렇게 하는 게 전술의 어떤 그 변화를 가져가는 데 있어서 이 폭이 넓기 때문에 감독이 더 중용할 수도 있다, 좀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또 많은 분들이 그것도 좀 궁금해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 살라이가 부상에서 복귀하게 되면 정우영 선수가 또 약간 좀 교체로 밀릴 수도 있나요? 그건 제가 좀 파악해보니까 그러진 않은 것 같습니다. 이 살라이가 지금 발목인대에서 빠르면은 한 이번 달 중순 이후에나 좀 출전할 수 있을 거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는데, 돌아오더라도 지금의 흐름은 뭐냐면 원래는 지금 정우영 선수를 세컨으로 갖다 놓잖아요. 그리고 이제 여기에 데미로비치라든지 페데레센을 세워놓고 있는데, 살라이가 오더라도 지금 구도에서 밀릴 선수가 누구냐면 루카스 웰러입니다. 네. 루카스 웰러가 오히려 이제 백업으로 원래 루카스 웰러가 되게 성실해요. 열심히 뛰는데 이 선수가 지금 결정력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선수가 빠지고 살라이가 들어가고, 오히려 정우영 선수는 원래 살라이 이제 오른쪽에 들어갈 테니까 지금 이 루카스 웰러를 오른쪽에 배치해 놓고 있거든요. 네. 전방을 오히려 정우영 선수에 놓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살라이가 복귀하게 되면 오른쪽 루카스 웰러 자리에 들어갈 거고, 정우영 선수 그대로 세컨. 지금의 폼이라든지 전술적인 이유 때문에 계속해서 중용받을 가능성이 높다. 하반기는 정우영 선수의 어떤 활약을 좀 기대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정우영 선수도 힘든 시간을 좀 보냈죠. 바이에른 뮌헨 어린 나이에 좀 갔다가 또 조금 기회를 갖지 못하고 프라이브루크로 왔다가 또 임대 갔다가 다시 이제 돌아온 그런 상태인데, 아직 어려요. 네, 99년생입니다. 만으로 21살이에요. 생각해보면 손흥민 선수도 어렸을 때 항상 좋았던 건 아니죠. 좀 토트넘 초반에도 좀 그랬고, 그러고 보니까 손흥민 선수도 만 20살의 나이에 함부르크에 뛰면서 도르트문트 상대로 그때 멀티골 넣고 막 그러면서 확 올라와가지고, 이후에 레버쿠젠 넘어가서 또 그다음에 이제 토트넘까지 오는 커리어가 있었는데, 정우영 선수도 힘든 시간을 좀 보냈지만 저는 굉장히 이런 기회가 찾아왔을 때 딱 잡아내는 걸 보면서, 이 친구는 굉장히 평상시에 준비를 많이 하는 친구구나. 노력을 진짜 많이 하는구나. 뭔가 이렇게 막 자기가 드러내는 모습을 보이기보다는 자기가 기회가 왔을 때 뭔가를 잡기 위해서 굉장히 묵묵하게 뭘 준비했던 친구 같아요. 그러니까 딱 선발 기회가 4개월 만에 오니까 잡아내잖아요. 전 이게 되게 정우영 선수 멋진 모습이고 대단한 포인트고, 이 친구가 갖고 있는 큰 장점인 것 같아요. 정우영 선수가 후반기 때 기회를 계속 잡을 텐데 진짜 제대로 딱 보여줘가지고 확 올라갔으면 좋겠습니다. 계속 응원하면서 지켜보겠습니다. 파이팅!